최근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14일 농식품부는 농식품 규제 개혁 전략 회의를 개최하면서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스마트팜 수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정책들의 영향으로 수주라든지 수혜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의 농식품부 정책들을 보면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팜이면 모든 스마트팜이 동일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국내 스마트팜이라면 대표적으로 그린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팜에이트라고 있고 다음에 엔싱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랩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업체들입니다. 최근에 농식품부 회의에 주로 참석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농식품부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스마트팜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스마트팜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계속 정책을 발표했어요. 최근 들어서 저희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1000평부터 10,000평까지 대규모 스마트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엔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형태, 그 다음에 팜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스마트팜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해외 쪽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팜 형태에 맞게끔 또는 국내에 영유하고 있는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스마트팜을 구체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마 호주 쪽에 한 1헥타르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지금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동의 아주 뜨거운 지역에 조그마한 온실이 필요하다 하면 엔신과 같은 컨테이너 형태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면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가 가는 게 맞는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협의해서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호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1년 5월에 호주 스마트팜 전문 기업 팜 4.0과 계약 건이 22년 하반기에 공급이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지난 8월 말에도 그쪽에서 국내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화상 미팅이나 또는 견적을 주고받고 그런 방식들로 일련의 업무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호주 쪽에서 일부 정부 지원금 외에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던 거는 호주의 3헥타르, 그러니까 10,000평 정도 규모의 스마트팜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년 내에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금년이라고 못 받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호주 외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돼서 수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동이랑 동남아시아 쪽에 얘기되고 있는 수주들이 있을까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농식품부 자금을 가지고 한 40억 규모의 스마트팜을 이미 준공을 해줬어요. 거기에 오이 재배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UAE 현지에 맞는 현지화라든지 또는 실증화 관련해서 국책과제가 지금 연구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AE에 진출하는 형태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는 형태예요. 국내 최근에 지어졌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모델을 UAE 지역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들이 다들 금년 내로 종료가 될 겁니다. 이러한 타이밍상으로 보면 충분히 연구 개발도 마무리되어진 거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모델도 다들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UAE 쪽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시기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전 정부 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연말이 다가올 무렵이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의 석상에서는 그 얘기가 언급이 됐었었고요. 그런데 아직 최종 전쟁이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에 스마트팜을 보급해서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지금 추구하는 스마트팜의 형태는 맞아요. 거기에 소형 스마트팜이 가서 될 성질은 아니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언급이 되었고
향후에 종전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오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결정되게 되면 국내 유일 스마트팜 상장사인 그린플러스에서 주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지원하는 스마트팜의 형태가 저희 그린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크기나 수출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팜 시공은 매출 인식 시점까지 리드 타임이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한 1만 평 정도 규모를 보면요. 10,000평 이내는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다 끝이 나고요. 10,000평이 좀 넘어가면 1년에서 한 14개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출도 비슷한 기간인 건가요? 수출도 같은 내용이죠. 물론 너무 멀리 가면 딜리버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더라도 1에서 2개월 차이니까요. 알루미늄 사업부는 기존 건설 및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을 넘어 스마트 물류용 시장 진입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의 신규 알루미늄 제품인 그린 롤테이너는 쿠팡, 롯데마트, SK바이오 사이언스로 공급되며 연간 약 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증가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도 4분기부터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60억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재 추세로 보면 매월 한 2에서 3억 정도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쯤 되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린 PC팜 관련해서 그린 PC팜은 2020년까지는 연계 매출 한 10%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있었어요. 21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장어 소비 감소로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사업 시작한 이래로 2017년에 19억 원에서 2021년 60억 원이면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부진으로 경쟁 업체들이 다 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린 PC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린 PC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장어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회복이 되었나요? 25% 정도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을 했죠. 지금 장어 가격은 저희가 코로나 직전 단계의 한 85% 수준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장어를 얘기할 때는 키로당 금액이 코로나 직전 단계의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했었어요. 현재 형성되는 게 2만 7천 원, 2만 8천 원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한때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1만 7천 원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식당이 정상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소비가 감소했었죠. 자회사 그린케이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을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베리류로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쪽파랑 열대 과일로 좀 품종을 확대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정도에 100억 정도 매출액을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상적으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쪽파와 관련해서는 크게 시범동하고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본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작물들을 테스트할 것이고 본동에는 본격적으로 쪽파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하기로 11월 말 그때가 되면 준공에서 파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생산량만 나와준다면 매출액 한 100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플러스는 온실 시공 능력 평가가 처음 시작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1년 정도를 연속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위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25만 평의 누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사 대비 그린플러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시공 능력 평가를 할 때 공인회계사부터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9명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들을 골고루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력 외에 특허 보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실적, 국내 실적 이런 부분들이 토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린 플러스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고객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스마트팜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있을 때 기획 단계부터 설계자재 제작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에요.
작물의 생존 환경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인 그린CS의 지분을 40% 인수를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타 업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육묘 재배 사업 준비 중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배 목표 작물이 OPM이 30% 이상이라고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2023년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재배 작물을 오픈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들을 태국 내에서 총괄하는 국립대학교하고 지금 MOU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립대학이고 태국 쪽에서도 스마트팜을 활용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첫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현재 태국 내 법무부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 10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MOA나 MOU를 체결을 하고 나면 특히 재배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픈이 되면 왜 OPM을 30%를 잡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작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루미늄 매출 성장 그리고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올해는 900억 정도 매출을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초과해서 사업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과 비슷하게 마감이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존의 알루미늄 사업부하고 스마트팜 시공 또는 자재 판매 쪽에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 작물 재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태국 법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직접 작물 재배를 하는 쪽에 비중을 점차 넓혀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 K-팝이 베리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K1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현재 쪽파 온실을 K2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K7까지 확대해서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통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